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평생 혼자 궁금해하셨지만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주제를 솔직하게 다루겠습니다. 이 영상은 만 18세 이상 성인 남성을 위한 건강 정보입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진짜 중요한 내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시리얼 드시나요? 그 고소하고 달달한 시리얼 있잖아요. 근데 이 시리얼이 처음 개발될 때 자위행위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식품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놀랍죠? 그 당시 사람들은 자위가 실명을 유발하고 기억을 잃게 하고 심하면 돌연사까지 일으킨다고 믿었습니다. 성욕을 자극하지 않는 담백한 음식을 먹으면 자위를 덜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들으면 황당한 이야기지만 이 시리얼은 실제로 군대에도 납품되었습니다. 군인들의 성충동을 억제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은 그 황당한 역사부터 시작해서 올바른 자위 방법과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까지 남성 건강과 자위에 관한 모든 것을 솔직하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평생 궁금했던 질문들이 해결될 겁니다. 1900년대 초 하비 켈로그 박사는 시리얼을 개발하면서 담백한 음식이 성욕을 억제해 자위를 막아준다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 당시 자위는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여겨졌거든요. 청소년들 소중이에 쇠로 만든 기구를 씌우는 장치를 만들기도 했고 발기할 때마다 고통을 주는 방법까지 동원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여성에게는 정조대를 채우기도 했고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자위를 막으려 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오난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대를 이어야 했어요. 그게 싫었던 오난은 형수의 밖에 사정을 하게 되고 그 죄로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에서 오나니즘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자위 금지의 시초가 됐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정자가 한정된 자원이라고 믿었습니다. 다 써버리면 몸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배터리처럼 충전되는 게 아니라 한 번 방전되면 끝이라는 공포가 사람들을 지배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의사들은 자위를 치료해야 할 병으로 보고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켜 강제로 금지시키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동양에서도 비슷한 속설들이 넘쳐났습니다. 뼈가 삭는다. 다크서클이 생긴다. 키가 안 자란다. 오래 못 산다.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에 털이 많이 난다는 말들이 돌았어요. 특히 성장기 청소년들에게는 키 안 큰다는 말보다 무서운 협박이 어디 있겠어요? 서양에서는 손바닥에 털이 난다. 좋아하는 여자가 임신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속설로 겁을 줬죠. 그 시절 남자들은 자위 후에 손바닥을 자꾸 확인해 보는 게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웃기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 속설들이 수많은 남성들에게 죄책감과 수치심을 심어줬거든요. 평생 자기 혼자만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랜 시간 죄악이자 질병으로 취급받던 자위가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뀐 것은 알프레드 킨제이 박사 덕분입니다. 1940년대에서 50년대 사이 킨제이 박사는 수천 명을 직접 인터뷰해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남성의 97%가 자위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발표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자기만 이 짓을 한다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나만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충격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여성도 62%가 자위를 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니 사실상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평생 죄인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평범한 다수가 돼버린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종교계와 의학계는 킨제이 박사를 맹렬하게 공격했어요. 연구 방법이 잘못됐다. 연구 대상자를 잘못 뽑았다. 이런 연구 자체가 불경스럽다는 식으로요. 그런데 이후에 나온 수많은 연구들도 킨제이 박사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기 싫었던 것뿐이었어요. 인류는 늘 자위를 해왔던 거예요. 지금은 어떨까요?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90%, 여성의 70% 이상이 자위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미국 의사협회도, 성교육 전문가들도 자위를 자연스러운 건강 행동으로 공식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위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좋은 영향만 있을까요? 아니면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립선 건강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사정이 전립선암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0명의 남성을 장기간 추적 관찰한 결과 한 달에 21번 이상 사정한 남성은 4~5번 이하인 남성보다 전립선암 발생률이 33%나 낮았어요. 전립선은 분비물이 쌓이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규칙적인 사정이 이 분비물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요. 물탱크를 주기적으로 비워주는 것처럼요. 안 비우면 결국 썩게 됩니다. 전립선 건강은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 질환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전립선암까지 중년 이후 남성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질환들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조루 개선입니다. 실제로 자위는 조루 치료에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사정 전 흥분이 극도로 올라갈 때 멈추는 연습을 반복하면서 자기 몸의 반응을 파악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거든요. 성과학자들이 개발한 스타트 기법이라는 건데 혼자 연습하기에 딱 맞는 방법입니다. 파트너 없이 혼자 내 몸의 한계선을 천천히 탐색할 수 있으니까요. 흥분이 80에서 90% 정도 올라왔다고 느껴질 때 멈추고 흥분이 가라앉으면 다시 시작하는 방식을 반복하면 됩니다. 처음엔 답답하기도 하겠지만 이걸 꾸준히 하다 보면 자기 몸의 흥분 패턴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패턴을 알아야 조절이 가능해지고 조절이 가능해야 실제 관계에서도 여유롭고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 해소와 숙면입니다. 사정할 때 옥시토신, 도파민, 엔돌핀 같은 행복 호르몬들이 한꺼번에 분비됩니다. 이게 근육 긴장을 풀어주고 기분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하면 숙면에 진짜 효과가 있어요. 심박수가 올라갔다가 사정 후 급격히 내려오면서 체온도 떨어지는데 이게 수면 유도 상태와 아주 유사합니다. 체온이 내려가는 과정이 졸음을 유발하는 메커니즘과 거의 동일하거든요. 천연 수면제라고 할 수 있죠. 수면제처럼 의존성도 없고 부작용도 없고 처방전도 필요 없습니다. 적절한 자위는 수면의 질을 높이고 다음날 컨디션까지 개선시킬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자위가 왜 오랫동안 억압받았는지 그 역사를 살펴봤고 과학적으로 어떻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도 알아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올바른 방법과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자위의 핵심은 딱 2가지입니다. 부드럽게, 그리고 천천히입니다. 소중이를 잡을 때는 달걀을 쥐는 정도의 세기가 딱 맞습니다. 너무 꽉 쥐면 안 됩니다. 강하게 웸수록 좋다는 건 착각이에요. 시간은 여유롭게 20분 정도로 잡으세요. 서두르지 않고 내 몸의 감각에 집중하면서 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속도는 처음엔 느리게 시작해서 흥분이 고조되면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게 좋아요. 빠르게 몰아붙이는 건 사정 자체가 목적인 행동이지 내 몸을 이해하려는 행동이 아닙니다. 눈을 감고 감각에만 집중해 보세요. 시각적인 자극 없이 오로지 촉각에만 집중하면 내 몸이 어디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뚜렷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횟수는 일주일에 1~2번, 많아도 2~3번이 적당합니다. 하루에 여러 번 하는 것보다 한 번을 제대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도 후다닥 원샷 하는 것보다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는 게 더 풍부한 향을 느낄 수 있잖아요. 자위도 딱 그 개념입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로가 쌓이거나 집중력이 흐려질 정도로 자주 한다면 그건 더 이상 건강한 자위가 아닙니다. 성욕 해소가 목적이 아니라 습관적인 행동이 되었다는 신호거든요. 그런 신호가 느껴지면 잠깐 멈추고 내가 왜 이렇게 자주 하고 싶은지 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닥에 엎드려 체중을 실어서 하는 자위는 절대 안 됩니다. 이른바 압박자위, 마찰자위라고 불리는 방식인데요. 소중이가 비정상적으로 휘어버리는 음경만곡증이라는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발기부전, 사정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중이 조직은 예민하고 섬세합니다. 강한 압박과 마찰이 반복되면 내부 조직이 손상되고 그게 쌓이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한번 망가진 조직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큰 이상이 없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손상은 서서히 조용히 쌓이거든요.
바닥 자위가 위험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닥에서 느끼는 자극은 실제 관계에서 느끼는 자극과 완전히 다릅니다. 뇌가 그 특이한 자극에 익숙해져 버리면 실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흥분을 못 느끼거나 발기가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몸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잘못된 자극에 세팅돼 버린 거예요. 이게 고쳐지려면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립니다. 몇 주, 몇 달을 공들여 재훈련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애초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둘째, 샤워 중에 급하게 하는 자위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빠른 사정이 목적이 되어 조급한 사정 습관이 몸에 배거든요. 이런 습관이 쌓이면 조루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 오래 서 있는 자세에서 과호흡이 오거나 혈압이 급변해서 기절하는 경우도 실제로 보고된 적이 있어요. 습관이 되기 전에 지금 바로 끊는 게 좋습니다. 셋째, 포르노를 보면서 하는 자위를 반복하면 뇌가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처음엔 가벼운 영상으로도 충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강한 수위의 영상을 찾게 되고 나중에는 더 자극적인 것에만 반응하게 돼요. 뇌의 보상 회로가 포르노 수준의 자극에만 반응하도록 세팅이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포르노 중독이 무서운 이유는 본인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서서히 아주 자연스럽게 중독의 말스로 빠져드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실제 파트너와 관계할 때 흥분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뇌가 화면의 강렬한 자극에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포르노 유발 발기부전이라고 합니다. 이건 몸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예요. 비뇨의학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파트너와 하려고 하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고 괴로운 상황이겠어요. 파트너 입장에서도 엄청난 상처가 됩니다. 내가 매력이 없는 건가, 내 모습이 별로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존감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포르노 중독은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하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상처를 주는 겁니다. 또 포르노를 오래 보다 보면 왜곡된 성적 기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포르노 속 장면들은 철저하게 연출된 겁니다. 현실의 관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뇌는 그 연출된 장면을 현실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실제 관계도 그래야 한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관계할 때 불가능한 기대와 실망으로 이어지거든요. 포르노는 현실이 아닙니다. 넷째, 성인용품을 사용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인용품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에게서 절대 느낄 수 없는 과도한 진동이나 강한 흡입력을 가진 제품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소중이가 비정상적으로 강한 자극에 길들여지면 실제 관계할 때 감도가 뚝 떨어질 수 있거든요. 사용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해야 합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하고 다음에 사용할 때 감염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실리콘 소재 제품은 미세한 흠집 안에 세균이 자리 잡기 쉬워서 전용 세정제로 꼼꼼하게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관계에서 자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섹스리스 커플이나 부부의 연령대가 30, 40대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애 중인 20대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늘고 있어요. 원인은 다양합니다. 반복되는 피로, 만성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 관계의 권태감, 자존감 문제까지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되는 게 없는 것들이에요. 특히 요즘처럼 야근이 일상이고 퇴근 후에도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생활 패턴에서는 성욕보다 수면 욕구가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원하는 타이밍이 맞지 않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거든요. 한번 멀어진 거리는 생각보다 좁히기 어렵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관계가 더 자연스러워져 버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 자위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건강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파트너와 관계를 안 한다고 해서 성욕이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욕구가 쌓이면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그런 것들이 관계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위가 그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하게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자위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파트너와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건 경계해야 합니다. 자위로 욕구가 다 해소되면 파트너와의 관계에 대한 의욕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이게 반복되면 서로가 원하는 시간에 거절당하는 경험이 쌓이게 되고 관계 자체가 흔들립니다. 거절당한 파트너는 내가 매력이 없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반복되면 관계 전체에 대한 의구심으로 번져요.
자위는 관계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보조하는 역할이어야 합니다. 그 선을 잘 지키는 게 핵심이에요. 남성 자위와 관련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더 있습니다. 정자의 질과 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위를 자주 하면 정자가 나빠진다는 속설이 있는데요. 사실인지 알아볼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정 후 24시간에서 48시간 사이에 정자의 운동성과 형태가 가장 좋은 상태가 됩니다. 너무 오래 참아도 오래된 정자가 쌓여서 오히려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틀에 한 번 정도의 사정 간격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자위와 근육 성장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자위나 사정을 하면 테스토스테론이 줄어서 근육이 앉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사정 후 테스토스테론이 일시적으로 약간 변동하는 건 맞지만 근육 성장에 영향을 줄 만큼 유의미한 변화가 아닙니다. 운동 전날 자위를 했다고 해서 운동 효과가 떨어진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분입니다. 사정 후에는 반드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사정액에는 단백질, 아연, 칼슘 등 여러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규칙적인 사정을 하는 경우 이를 보충해주는 균형 잡힌 식사도 신경 쓰시면 좋습니다.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자위 후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쁜 짓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과학적으로 자위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건강에 이롭습니다.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자신을 토닥여 주세요. 나쁜 짓을 한 게 아닙니다. 내 몸을 건강하게 돌본 겁니다. 단, 자위가 강박적으로 변하고 있다면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자위 생각에 사로잡혀 있거나 하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일 수 있어요.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보상회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또 자위 후에 허무감이나 무기력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사정 후 불쾌감 증후군이라고 해요. 사정 후 수분에서 수시간 동안 불안, 슬픔, 과민함을 느끼는 것인데요. 정확한 원인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증상을 경험하는 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남성들이 경험하는 증상이에요. 증상이 심하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청소년기의 자위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자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청소년기의 자위는 성 발달 과정에서 완전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 성교육 지침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자위는 성적 발달의 정상적인 부분으로 인정됩니다. 부모님들이 이것을 발견했을 때 크게 혼내거나 수치심을 주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아이에게 평생 지속될 심리적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생활을 존중해 주세요. 자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 한다거나 공공장소에서 한다거나 어린 아동 앞에서 한다거나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경계에 대해 차분하게 대화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수치심을 주는 것보다 건강한 성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실제로 도움이 되는 팁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자위를 위한 5가지 핵심 원칙입니다. 첫째, 위생을 철저히 하세요. 자위 전후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피부 트러블이나 감염을 예방하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둘째, 윤활제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건식으로 하는 것보다 전용 윤활제를 사용하면 마찰로 인한 피부 자극을 줄일 수 있어요. 단, 식용 오일이나 로션류는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성인 전용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강도를 조절하세요. 너무 강한 자극은 피부 조직에 미세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달걀을 쥐는 정도의 부드러운 압력이 이상적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넷째, 자기 몸에 집중하세요. 외부 자극 없이 자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파악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면 실제 관계에서도 훨씬 여유로워집니다. 다섯째, 적정 간격을 지키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 가장 건강한 패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으니 자신의 몸 상태를 기준으로 조절하세요.
지금까지 기본적인 내용을 다뤘습니다만 더 깊이 들어가야 할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부분들을 지금부터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성 호르몬과 자위의 관계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라고 들어보셨죠? 남성 호르몬의 대표 주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위를 하면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든다고 걱정하십니다. 사실인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근육 발달, 뼈 건강, 성욕, 기분 조절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자위나 사정과 테스토스테론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나옵니다. 짧은 기간 금욕을 하면 테스토스테론이 일시적으로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7일 금욕 시 테스토스테론이 약 145%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것이 노듀, 영어로 노페프 운동이 인기를 끄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증가는 일시적입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기본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장기간 금욕이 테스토스테론을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시켜준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어요. 운동선수들 중에는 중요한 시합 전날 사정을 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집중력과 공격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요. 하지만 이것이 실제 운동 퍼포먼스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는 상반됩니다. 일부 연구는 효과가 있다고, 일부는 없다고 합니다. 개인차가 크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자위가 테스토스테론과 근육에 결정적으로 나쁜 영향을 준다는 말은 과장된 것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단백질을 잘 섭취하고 충분히 자는 것이 테스토스테론 관리에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발기부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발기부전은 남성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주제입니다. 절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발기부전은 생각보다 훨씬 흔한 문제이고 대부분은 치료 가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40세 이상 남성의 약 40%, 70세 이상에서는 약 70% 정도가 발기부전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신체적 원인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비만, 흡연, 음주가 발기부전과 강하게 연관됩니다. 발기에 필요한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 기저질환을 치료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심리적 원인입니다.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관계 문제, 성과에 대한 압박감이 발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처음에 한 번 실패하고 나서 다음에도 실패할까봐 걱정하는 것이 또 다시 실패를 유발하는 악순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경우 심리치료나 상담이 효과적입니다. 셋째, 약물로 인한 원인입니다. 일부 항우울제, 고혈압약, 항히스타민제 등이 발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해보세요. 발기부전이 생겼을 때 많은 남성들이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효과적인 치료법들이 많습니다. 비뇨의학과를 찾아가면 원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약물 치료, 생활 습관 개선, 심리치료, 진공 압축장치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부끄럽다는 생각에 치료를 미루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앞서 포르노 유발 발기부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 경우 치료의 핵심은 뇌를 재훈련하는 것입니다. 포르노를 완전히 차단하고 자위 자체도 잠시 멈추는 금욕 기간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기간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보통 90일 정도를 권장합니다. 이 기간 동안 뇌의 보상 회로가 서서히 리셋되면서 정상적인 자극에도 반응하도록 되돌아오는 겁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사정 관련 건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혈정액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정액에 혈액이 섞여서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 경험하면 정말 놀라시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심각하지 않습니다. 전립선이나 정낭에 작은 혈관이 터지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격렬한 성행이나 자위 후에도 생길 수 있고 방광경 검사 같은 의료 시술 후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대부분은 수주 내에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통증이 동반되거나 40세 이상에서 처음 나타난다면 비뇨의학과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 있는 사정도 이야기해야 할 주제입니다. 사정 시 통증이 있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전립선염이나 요도염, 정낭염 등 치료가 필요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염은 매우 흔한 질환으로 젊은 남성에서도 많이 발생합니다. 항생제 치료로 대부분 좋아지지만 만성화되면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통증이 있다면 바로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성욕 관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성의 성욕은 단순히 정신력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호르몬, 스트레스, 수면, 식단, 운동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성욕이 너무 낮다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확인해 보세요. 40대 이후 남성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이 서서히 감소합니다. 이를 남성, 갱년기 또는 의학적으로는 후기 발병, 성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합니다. 증상으로는 성욕 감소, 발기 기능 저하, 피로감, 우울감, 근육량 감소, 복부 지방 증가 등이 있어요. 혈액 검사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확인할 수 있으니 이런 증상이 있다면 비뇨의학과나 내분비내과를 찾아가 보세요. 성욕을 자연스럽게 높이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특히 근력 운동은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필수적이에요. 수면이 부족하면 테스토스테론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5시간 수면 시 테스토스테론이 10-15% 감소할 수 있습니다. 아연이 풍부한 식품도 도움이 됩니다. 굴, 소고기, 호박씨, 견과류가 아연이 풍부해요.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합성에 직접 관여하는 미네랄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이는데 코르티솔이 높으면 테스토스테론이 억제됩니다. 반대로 성욕이 너무 높아서 조절이 어렵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과잉 성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일상생활이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킨다면 이 역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조절 기능과 관련된 문제일 수 있거든요. 심리치료나 경우에 따라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성 성기 건강에 관해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음경의 형태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크기, 색깔, 모양이 다 정상인지 궁금해하시는 거죠? 먼저 크기에 대해서입니다. 한국 성인 남성의 발기 시 평균 음경 길이는 약 12-13cm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평균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성적 만족도는 크기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기술과 소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크기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건 포르노의 영향이 큽니다. 포르노에 등장하는 남성들은 평균을 훨씬 넘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인들이 잘못된 기준을 갖게 됩니다. 현실의 여성들은 포르노 속 크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두세요. 음경이 한쪽으로 살짝 휘어 있는 것은 정상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에게서 어느 정도의 만곡은 나타납니다. 하지만 통증을 동반하는 급격한 만곡이라면 페이로니병이라는 질환일 수 있어요. 이 경우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고환자가 검진에 대해서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고환암은 15세에서 35세 사이 젊은 남성에서 가장 흔한 암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율이 매우 높아요. 고환자가 검진은 한 달에 한 번 목욕 후 고환이 따뜻하고 부드러울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손으로 각 고환을 부드럽게 돌려가며 촉진해 보세요. 딱딱한 혹이나 통증 없는 부종, 크기 변화가 느껴진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가세요. 통증이 없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고환암의 초기 증상은 대부분 통증이 없거든요. 성병 예방에 대해서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성병은 성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자위 자체로는 전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는 예방이 정말 중요해요.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콘돔 사용입니다. 콘돔은 올바르게 사용할 경우 성병 예방에 85-98%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콘돔 사용을 꺼리는 이유가 감도 저하 때문이에요. 요즘은 초박형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거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 건강과 파트너의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파트너가 여럿이거나 새로운 파트너와 관계를 갖는다면 정기적인 성병 검사를 받는 것을 권합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내 건강과 파트너의 건강을 지키는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보건소나 비뇨의학과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이제 마음 건강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성 건강은 신체 건강만큼이나 정신 건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성 관련 주제로 정신건강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을 매우 꺼립니다. 하지만 성 관련 불안, 성 강박, 성기능 장애와 관련된 심리적 문제는 성치료사나 성심리 전문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입니다. 성에 관한 수치심은 어릴 때부터 형성됩니다. 가정에서의 성에 대한 태도, 종교적 교육, 또래 집단의 영향, 미디어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요. 이 수치심은 성인이 되어서도 성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파트너와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자신의 욕구를 억압하게 만들고 만족스럽지 않은 성생활을 개선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건강한 성인식을 갖는다는 것은 성에 대해 무조건 개방적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몸과 욕구를 이해하고 파트너와 솔직하게 소통하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파트너와의 소통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성 관련 대화는 많은 커플들이 피하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서로의 욕구와 경계를 알아야 만족스러운 관계가 가능해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침대 밖에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비난이나 비교 없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판단 없이 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적 불만족은 많은 커플 관계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대화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문제예요.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관계가 멀어지는 것보다 어색하더라도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 건강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40대 이후에는 테스토스테론이 서서히 감소하면서 성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발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사정 후 재발기까지 필요한 시간도 길어져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비정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생활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에 대한 접근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젊을 때의 빠르고 강렬한 방식에서 더 천천히, 더 친밀하고 감각적인 방식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적으로 활발한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도 있어요. 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만성질환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이 약들이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성기능 저하가 느껴진다면 담당 의사에게 알리세요. 대부분 대안적인 약물로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성 자위와 성 건강에 관해 오늘 다룬 핵심 내용입니다. 첫째, 자위는 역사적으로 억압받았지만 과학적으로 건강한 성행동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 조루 개선, 스트레스 해소,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올바른 방법은 부드럽게, 천천히, 일주일에 한두 번입니다. 셋째, 바닥 자위, 샤워 중 급한 자위, 포르노 의존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넷째, 발기부전은 매우 흔하고 치료 가능한 상태입니다. 포르노 유발 발기부전도 90일 정도의 재훈련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테스토스테론 관리에는 운동, 수면, 영양이 핵심입니다. 여섯째, 성병 예방을 위해 콘돔을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세요. 일곱째, 성건강에 관한 어떤 걱정이라도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위 후에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자위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내 몸에 이롭습니다. 자신을 토닥여 주세요. 내 몸을 건강하게 돌본 겁니다. 여러분의 성 건강은 전반적인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부끄러워하거나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이 평생 궁금했지만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내용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콘텐츠를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힘이 됩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성건강과 관련해 한 가지 더 꼭 알아두셔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음경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금연입니다. 흡연은 혈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발기는 혈류에 의존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혈관 건강이 곧 성기능 건강입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발기부전 발생률이 약 2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금연은 성 건강 개선에 있어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금연 후 혈관 기능이 회복되면서 성 기능도 함께 개선된다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음주도 조심해야 합니다. 적당한 음주는 혈관 이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지만 과음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억제하고 신경계에 영향을 줘서 발기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엔 흥분이 되는 것 같아도 실제로 발기가 잘 안 되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바로 알코올의 신경 억제 효과 때문입니다. 만성 과음은 성선 기능 저하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성 건강에 중요하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등도 유산소 운동은 발기부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좋아요. 운동이 심혈관 기능을 개선하고 체중을 조절하며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케겔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주로 여성의 운동으로 알려져 있지만 남성에게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골반 기저근을 강화하는 운동인데 소변을 멈출 때 사용하는 근육이 바로 이 근육입니다. 이 근육을 강화하면 발기 유지 능력이 향상되고 조루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변을 멈추는 것처럼 근육을 5초간 수축하고 5초간 이완하는 것을 15번 반복하세요. 하루 3번, 3세트가 이상적입니다. 특별한 장비 없이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식단도 중요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이 성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신선한 채소, 과일, 생선, 올리브 오일, 견과류를 많이 섭취하는 식단입니다. 이 식단은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며 테스토스테론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포화지방이 많은 정크푸드, 과도한 당분, 가공식품은 테스토스테론을 낮추고 발기부전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수면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의 약 70%가 수면 중에 분비됩니다. 특히 렘 수면 중에 분비되는데 이 시간이 부족하면 테스토스테론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루 7,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이 성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크게 낮출 수 있거든요. 코골이가 심하거나 자고 나서도 피곤하다면 수면 무호흡증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만도 성 건강에 적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에스트로겐 생성을 증가시키고 테스토스테론을 감소시킵니다. 체중 감량만으로도 발기부전이 개선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 연구에서는 비만 남성이 체중의 10%를 감량했을 때 성 기능이 유의미하게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을 높이고 테스토스테론을 낮추며 성욕을 감소시킵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친구들과의 만남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 검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병원 가기를 꺼립니다. 특히 비뇨의학과나 성과 관련된 문제로 병원을 찾는 것에 큰 심리적 장벽을 느끼시죠. 하지만 성 건강 문제는 대부분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훨씬 쉽게 해결됩니다. 40대 이상 남성은 매년 전립선 검사를 받는 것을 권합니다. 전립선암은 초기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정기 검진이 중요합니다.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 즉 PSA 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이 있다면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성 건강 유지에도 중요합니다. 이 질환들이 혈관 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오늘 드린 내용이 많아서 한꺼번에 다 실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씩 천천히 바꿔나가세요. 금연부터 시작하거나 운동을 시작하거나 포르노 시청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거나 잠을 더 자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성 건강은 전체적인 건강의 일부입니다. 부끄럽거나 터부시할 주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은 이미 자신의 건강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 용기를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건강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